자, 이제 무효 취소할 차례입니다. 116페이지. 무효 취소. 자, 우리 판서노트 4페이지 한 편 보세요. 판서노트 4페이지. 자, 거기서 이제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당사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립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있는데,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은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을 싹 다 갖추면 효력이 뭡니까? 유효. 흥길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입니다. 무효 또는 취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 없으면은 무효.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했을 때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차고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무효. 요거는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을 다 갖추면 뭐가 되고요? 유효가 되고,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자, 무효의 의 있죠? 있습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서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결하여,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걸 뭐란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맨 끝에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있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법률행위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해야 되는데, 불성립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뭡니까? 불성립이야. 근데 무효와 구별 나오는데, 무효는 뭡니까?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찾지 마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저게 없으면 뭡니까? 불성립. 무효는 뭡니까?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1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불성립이라 하고, 효력 요건은 뭡니까? 효력 요건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효랍니다. 남자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고 넘어갑니다. 옆에 무효의 일반적 효과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끝에 가줄 거면 돼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효되면.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무효의 종류. 자, 절대적 무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옆에 좀 오시고 빼가지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가 이제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뭡니까? 무효죠.
의사무능자는 거. 강행규정 위반에도 뭡니까? 무효. 사회질서 위반도 무효. 불공정한 법령에도 무효.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 무효 보면은 세 번째 줄 가면은 비진의 의사표시 나옵니까? 통정의 표시.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게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가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원래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뭡니까? 일부 무효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 무효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무효되면 원칙은 뭐야?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일부가 무효가 되면은 137조에 보면은 전부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137조에 배울 겁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 확정적 무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예외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어제 배웠던 거 뭐가 있습니까? 협의 무권들에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 추인 거절하면 무효,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걸 말한다. 유동적 무효.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협의 무권대리. 그래서 맨 끝에 무권대리 행위 등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넘기시고 뒤에 한번 배웁니다. 일부 무효 나옵니다. 한 장 넘기니까 일부 무효 나옵니까? 일부 무효. 137조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이 뭐야?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야.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으더라면 법률 할설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뭡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일부 무효가 됐을 때는 원칙이 뭡니까? 전부 무효입니다. 자, 이거 판소노트 어디 있냐면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보니까 요 밑에 있죠? 네. 요 밑에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 있습니다. 일부 무효 원칙은 뭐가 된다고요? 전부가 무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되려면 가분적이고 나머지를 유효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118페이지에 원칙이 뭐라고요? 첫 번째 줄 끄시고 동그라미 1번. 일부가 무효되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 찾았어요? 그 줄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일부 무효되어 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2번 바로 갑니다. 일부 무효되기 위한 요건은 법률행위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성인데 밑에 가서 니은번으로 화살표도 보였습니다. 법률행위 일체성이 있는데 니은번에 분할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첫 번째 줄 분할할 수 있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거 줄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디귿번 있습니까? 당사자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분적이거나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일부 무효 법리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3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은 요 개별 법률이 있으면은 137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뒤에 가면 배웁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와의 관계인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뭐가 됩니까?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행 일부 무효됐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민법 137조는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라서 의사 뭡니까? 자치의 원칙에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말 어렵게 해놨는데 일단 민법에서는요 이 137조를 뭐로 보고 있다? 임의 규정을 보고 있어요. 그럼 달리 정할 수도 있죠? 네,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 있죠? 3번이 별표입니다. 일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이때 일부 취소도 우리가 놓고 똑같습니다.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일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부 무효의 법리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유추 적용이 된다 돼 있죠? 유추 적용이 된다 합시다. 정확하게 유추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부 무효는요, 밑에 세부적인 거 볼 필요 없고 원칙만 하면 됩니다. 일부 무효일 때는 원칙은 뭐예요? 전부를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되려면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된다. 이 책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다 볼 필요 없어. 그만 보면 돼. 아시죠? 뭐 상세히 들어가서 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지문으로 한 게 137조 내용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 일부 취소 있죠? 일부 취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거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일부 취소는 뒤에 가면 또 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나와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 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28페이지입니다. 판서도 28페이지. 폈나요? 네,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전세를 설정해줬다. 집주인은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르고, 자, 2년 전세를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자, 그래서 2년 뭐 했다고요? 전세를 한 거예요. 2년 전세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전세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뭐를 꽂고? 전세금을 꽂고,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자,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 이거 예를 들면서, 저희 동생이 뭡니까? 서울에 아파트 옛날에 전세 들어갔을 때 3억에 들어갔거든요. 24평을. 전세금 줬습니다. 합의를 계약 썼는데,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거든. 그러면 전세권으로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무효인 뭡니까? 무효인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효인 법률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무효인 법률이. 그런데 동생이 뭐 했습니까? 주주를 했어요. 주주 들어봤어요?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다음날 뭡니까?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 행위에 다른 법률 행위를 했죠. 자,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뭡니까? 구비를 했습니다. 주주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주주하고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전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말로 뭐다? 가상적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의사가 아니고 가상적 의사,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러면 전환이 돼서 뭐가 됩니까? 전환이 돼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로서 보호받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의 내용이 요겁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전환 의사를 해서 다른 분이 요건을 갖추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 이게 138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38조 내용을 볼 겁니다. 봅니다. 그리고 개론이 월요일날 안 했죠? 네. 대체 휴일이라고 안 해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언제 할 거냐고 했더만 토요일 안 돼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안 돼요? 안 되면 동영상 보세요.
그 일정은 무조건 잡았어요. 이제 이렇게 전해가지고 언제 보강해 줄 거예요? 전화하니까는 토요일 안 돼! 그러더라고.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개론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한 주에 민법, 개론, 공법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한 주 띵가 넣으면 공부가 돼야 안 돼. 잊어버립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때 개론 월수 개론이 아니 저 수요일에 수업해야지 민법. 시간표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개론이라고. 아 그거 지우세요 시험표. 시험표를 시험표 그리 돼 있다고요? 네, 시간표에 월 6월 달 옛날 건데 그러면 새 걸 받으세요. 새 걸 받으세요. 새 걸 받으세요. 현거 들지 마시고 수요일날 그 민법 돼 있을 건데. 개론대 있던데 선생님이 주신 거. 아 개론 선생님이 수요일날 이제 포항 저기 가 있습니다. 대구 가 있어요. 대구 가서 이제 뭐 대구에 수업이 있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을 단디 뭐라 하겠습니다. 아셨죠? 단디 뭐라 하겠습니다. 단디. 자 그래서 그 민법 예?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토요일 날. 10시부터 예. 돼 있다는 예? 새 스케줄에 돼 있다는 아, 새 스케줄은 돼 있대요. 예. 중간중간에 바꾸고 하세요. 알겠죠? 예. 옛날 하지 마시고. 저 스케줄표인데 1월 달에 12월 달에 12월 달이니까. 예, 12월 달 잘못되거든. 예. 자, 그래서 새로운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공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지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다시. 자, 개론이 빠졌으니까 개론은 요번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자, 그럼 못 오실 것 같으면 동영상 좀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4시간 수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한 주에 민법, 개론, 공법이 빠지면은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공시법하고 중개사법 한번 빠져도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예? 뭐 1차가 돼야지. 뭐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건 뭐냐?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주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했죠. 그래서 전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환돼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이 말이야. 자, 갑니다.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줄 거 놓고 1번입니다. 성립요건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두 번째 줄 거 놓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두 번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줄 거세요. 당사자가 더 줄 겁니다. 이거 세 번째 가상적 의사입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에 하는 것을 의효하리라고 인정될 때 가상적 의사 전환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의는 요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법조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입니다.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해야 한다 줄 것이고 넘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첫 번째 줄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전환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현실 의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상적 의사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전환돼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효과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끝에 가면 나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효력으로서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개별적 검토 나와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딱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나온 적이 없어요. 판서노트는 돼 있어요 또. 네? 형식이 완화되면은 뭡니까? 이해 안 되면 저희한테 오지 말고 물어보지도 마세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저 가르치기 싫어 근데 이제 있으니까 해줘야지. 안 해주면 물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형식이 완화되면 됩니다. 분료식에서 요식으로 가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분료식에서 분료식 가는 거는 된다.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요식 행위에서 분료식으로 가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형식이 완화되면 돼. 요식에서 요식 행위로 가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돼.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용되는 게 밑에 보시면 뭐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방식이 한결 나와 있죠. 네, 방식 한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밀 증서가 하고 자필 증서가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낼 수 없냐면 요거는 뒤에 우리 가주법의 내용이거든. 아시겠죠? 유언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제 뭡니까? 비밀 증서를 했을 때 비밀 증서를 해가지고 유언을 했을 때는 형식이 까다로워요. 근데 한 개 빠뜨렸단 말이에요. 뭘 빠뜨렸어? 그러면 자필 증서로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이에요. 시험 나온 적 없다 그랬어요. 알죠? 내지도 않습니다. 왜? 시험 보면 바뀐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돼요. 유언의 방식은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가르치면 다 외우려 해가지고 안 돼. 기억도 못해. 저도 기억도 못해요. 5개 방식이 있다는 기억 나는데 그래서 비밀증서, 자필증서, 뭐 녹취하는 것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진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서 재산을 줄구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 없죠. 시험도 나온다 안 나온다 맞죠? 예. 이것도 요식행위고 이것도 요식행위거든.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 전환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주법에서 인정이 되는 게 몇 개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이 있는데 이것도 뭡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필기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치아 봅시다. 각각 우리 애를 낳습니다. 무슨 신고합니까? 애를 낳았어. 출생신고.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출생신고 했잖아. 자, 이제 설명 드릴게요. 얘하고 이제 바람펴가 논애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됐어. B를 낳았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 내야를 하면. 내야를 하는 방법은 출생신고도 있지만 인지도 있습니다.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의 AD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 그 다음에 완전히 남의 애야. 정하고 무하고 사이에 놓은 애가 C가 있는데 내 애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양. 그래서 내 애로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출생신고, 인지, 입양. 알겠어요? 이것도 반드시 신고하고 요식행위죠? 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냐? 얘를 내 애를 할 때는 인지하면 되는데 인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본엄마가 누구예요? 예. 얘는 뭡니까? 큰엄마. 큰엄마. 본엄마가 아니야. 큰엄마입니다. 그럼 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신고했습니까? 출생신고를 했거든. 그럼 출생신고로서 무효지만 뭐로서 인지로서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는 그 내용이야 그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또 이거 봅시다. 자, 얘가 이제 뭡니까? 최씨야. 얘가 박씨야. 그래서 이제 얘가 논애는 누굽니까? 최씨겠죠? 그러면 입양을 한다 그러면 밑에 박씨 밑에 누가 들어가 있어? 최씨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예요?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출생신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생신고는 무효죠. 입양으로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친양자제도 생겨가지고 이제 성까지 바꿔봅니다. 이제 박씨로.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아시겠죠? 옛날에 이게 뭐 이거 최씨가 내한테 오면은 뭐 그런 문제 생기고 애가 뭐 낳을까 싶어가지고 뭐 했단 말입니까? 출생신고를 했거든. 입양신고 안 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뭡니까? 좋은 일 하고도 아버지는 뭡니까? 처벌돼요. 벌금 맞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치권해서 얘가 하고 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장기간 이렇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수출해버리는 거예요. 수출하면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그 해외로 입양을 가보내는 거예요. 일단. 너무 과도했나? 하여튼 그 수출이고 옛날에 뭐 그런 말 썼었어요. 수출한다는 이 말 썼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입양이 안 이루어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뭡니까? 입양이 되는데 누굽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차인표라고 들어봤습니까?
차인표 몰라요? 차인표 몰라요 지금? 차인표하고 신혜라고 결혼했잖아요. 차인표가 이제 애를 입양했거든. 법이 개정돼가 최초로 입양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애도 이제 뭐 최씨가 아니고 차씨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돼 있는데 시험은 절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막 적고 막 빨간색하고 별표하고 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밑에 보면은 니은하고 디귿인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만. 무효인 혼인으로 출생한 자 있죠?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했다. 그러면 혼인 외자단 말이야. 혼인 외자를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서? 인지로서 이렇게 있고, 자, 타인의 자를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양으로서 요걸 갖추면 입양으로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둘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식 얘기야. 전환이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있다.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3월 때는 설명도 안 한다 적어 놓으시고. 아시겠죠? 절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습니다. 몇 번? 5번. 5번 별표 2개 넣으시고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4번 기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판서노트의 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판서노트 9페이지에 맨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불공정한데 공정하게 고쳐서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요 5번 판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있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죽으시고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이 된다. 그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옆에 45페이지 참조 기본서 기자 적어놓고 45페이지 참조 갑니다. 45페이지 참조 적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45페이지 펴보세요. 3번 있죠? 45페이지에 3번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 옆에다 뭐라 적어놔야 돼? 120페이지 참조 해야 돼요. 120페이지 3번 별표돼 있죠 그거? 네.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20페이지 참조 이렇게 120페이지 참조.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우리 판서노트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 무효행위의 추인 나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상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 원칙이니까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죠? 왜 그런데? 무슨 무효가 원칙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하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비진이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요때는 추인된다 안 된다? 요거는 됩니다. 됩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된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소급표입니까? 비소급표입니까? 불파소 돼 있잖아. 비소급표라고요. 비소급표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봅니다. 121페이지 139조 있어요. 책 봅니다. 121페이지에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나옵니까? 무효인 법률에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그런데?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위에 적어놓읍시다. 뭐가 원칙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답니다. 법률행위로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에 예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정의표시에서 무슨 매매합니까? 가장매매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A라는 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각각 을이 통정 허위 표시한다는 내용 들어봤습니까? 네. 이 매매는 무슨 매매입니까? 가짜 매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을 넘겼는데 대금이 갔어 안 갔어? 안 갔으니까 무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약한 날짜가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둘이가 을이 감 찾아갑니다. 내가 진짜 살게. 내 넘겨라 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실질적으로 돈이 갔단 말이야. 그리고 매매계약서 이루어진 거예요. 매매계약에.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 이때 뭡니까?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주인입니다. 주인. 지금 전환이 아니고 추인하고 있잖아. 지금 추인하고 있잖아 지금. 전환에서 넘어왔잖아 지금. 정신 차립시다. 지금 추인하고 있어요. 추인하면 요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라고요? 비소급입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번 봅시다. 허위 표시에 당사가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요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뭡니까? 비소급표죠. 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권대리의 추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133조 있죠?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소급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보자. 판서노트 몇 페이지 있어요? 24페이지. 24페이지 피니까 추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형성권이고 무슨 효가 있다 그랬습니까? 소급표 있잖아. 그래서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표다. 구분돼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막 하다 보면은 뭐 이거 똑같은 같이 느껴지거든. 맞죠?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표다. 구분돼요? 네, 그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시험에 지문 낸다 말이에요. 조심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121페이지 추인의 요건입니다. 일단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강행법규 위반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이다,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인이 가능한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고? 우리 배운 거에서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의표시밖에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저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보기에서 별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121페이지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판례보기 찾았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을 유지하는 대차계약도 사회질서 위반이죠.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 새로운 법률을 위한 효과를 생길 수 있다고 없다고 보는 거야 보아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사회질서 위반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고 니은번 넘어갑니다. 넘기셔서 2번 갑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추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니은번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추인 방법에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줄 것이고. 그래서 3번 갑니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22회 때 시험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X.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추인의 효과입니다.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비소급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따라서 나와 있죠? 여기 별표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29회 때 시험 나왔던 거야. 무효행위 가등기를 유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면은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유한 등기가 되고 소급이 유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디냐면 밑에 판례 보기에서 두 번째 판례 있죠? 무효행위 가등기를 유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소급하여 유한 등기로 전용되느냐? 안 된다. 소급이 아니고 그 비소급입니다. 그때부터. 네? 자, 그때부터 유한 등기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또 그럼 2번 가서 당사 약정으로 소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야. 약정 소급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약정 소급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원칙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급 없습니다. 근데 당사 약정으로 소급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시고 원칙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약정 소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럼 옆에 가서 이제 유동적 무효 나오죠?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이제 우리가 좀 쉬어도 할 건데,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고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 받을 때까지 뭡니까? 상태를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면은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요건 쉬어야 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123페이지부터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 네.